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 원도심 하면 낡고 오래됐다는 이미지가 많은데요. 이 원도심 골목 구석구석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 작가와 이주민,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제주 원도심을 탐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낡고 오래된 주택. 하지만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설명이 곁들여지자 100년 가까운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3대째 살고 있는 이 집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집으로서 산지천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면 작고 소박한 공덕비가 나타납니다. 200여 년 전 쌀 300석이라는 거금을 들여 마을 절벽을 터 길을 낸 옛 조상을 만나는 순간 무심코 지나가던 평범한 담벼락이 원도심의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살려야 될 게 되게 많다. 볼 게 참 많은데 보는 것만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도 봤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시니까 아주 좋네요. 네. 구석구석 골목골목 숨겨진 원도심의 이야기들. 토목공사가 아닌 문화가 원도심 살리기의 핵심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급속히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주민들과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을 고루 합쳐서 천천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제주적인 분위기를 살 수 있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 속 옛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 제주 역사와 문화, 예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에서 지역 주민 고용이 겉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관광 개발 사업장의 지역 주민 고용 실적은 지난 5월 기준 5,060명으로 당초 계획 13,000명의 40%에 머물렀습니다. 중문 관광단지의 경우 주민 고용 실적이 39%에 그쳤고 묘산봉 관광지는 24%, 에코랜드도 3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회기로 내일 개회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벌이고 21일에는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합니다. 또 24일부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특히 협치위원회 운영과 한중 FTA 타결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공항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8일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또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리고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예정자의 인사청문은 다음 달 1일 실시합니다. 이 밖에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다음 달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중해 섬나라 몰타는 참다랑어 양식을 관광 산업과 함께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어획 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남쪽 지중해 섬나라 몰타. 인구 41만 명의 작은 국가지만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는 관광지이자 참다랑어 산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수도인 발레타 북쪽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에는 40에서 250kg 사이의 참다랑어 1,800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 규제가 강화되자 몰타는 양식을 통해 참다랑어를 유럽 각지에 공급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So now there is a strict regulation whereby the bluefin tuna is controlled, the catches are controlled, and so we need to produce more fish, so we need to produce more tuna by aquaculture. 우리나라 연구원들도 양식 강국인 몰타까지 찾아가 참다랑어 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져와 부화시킨 뒤 양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도 2011년도에 처음
몰타에서 해상에서 대량으로 수정란을 채집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또 장시간 24시간 이상 수송하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몰타에서 들여온 수정란으로 참다랑어를 생산해 어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또한 가조리와 육상수조에서 자체 수정란 생산과 중간 육성 연구에 들어가 머지않아 양식 참다랑어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목 척추 수술로 사망한 51살 한모 씨의 가족이 제주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 씨는 지난해 6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하루 만에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 소주업체 간 올해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한라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라산이 제주 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주 소주의 올해 상표가 한라산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소주는 상표 사용 금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올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상위권 도약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오늘 열린 프로축구 K리그 36라운드 경기에서 제주는 후반 28분 수원 김두현 선수에게 골을 내줘 0대1로 패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K리그 3위 이상 팀에게 주어지는데 제주는 3위 포항에 승점 6점 차이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헌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이 이번 주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카페 종업원의 진술과 CCTV 화면을 바탕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김 실장에 대해 출석 요구를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새벽 제주 시내 한 휴게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노루 포획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노루가 많이 출몰하는 애월과 구좌 등 12개 지역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노루 포획 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